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에 표신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약속의 일환으로 호남발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했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호남발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정 대표는 특위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호남발전특위 위원장까지 맡겼습니다. 호남 발전에 대한 방향을 내온다면 그것을 당의 사업으로 정부께 건의해서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호남발전특위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 인사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를 총망라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특위 위원들은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해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이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해 특위 활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이 그동안 기생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그 사안들을, 현안들을 좀 이렇게 다루어 보라. 호남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해 출범한 호남발전특위. 호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정책 실행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민주항쟁 추모탑에 헌화한 뒤 윤상원 열사와 무명 열사 등의 묘역을 찾아 묵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발전 방향을 내온다면 당의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전남도당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광주 전남 의원들에 대해 사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앞서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라며 사무총장에게 불참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광주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가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 예방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는 지난 두 번의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을 찾았습니다.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물려준다. 네, 이번에. 현장을 둘러본 국정기획위원회는 광주가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도시로 지정해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논의를 거쳐서 정부에다 홍수 예방을 위한 시범도시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정부 주도 아래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도심 정비 작업이 이뤄집니다. 물난리를 두 번이나 겪은 주민들은 기대를 내비칩니다. 재난안전 시범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하천과 도시 정비를 잘해서 더 이상 이런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가 첫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예고했습니다.
함께 또 힘을 모아서 건의를 더 드리고 또 말씀하신 그 건의 방안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 규모도 확정해야 하는 등 재난안전 예방 시범 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진영과 넬리 코르다 등 세계 여자 골프 최정상급 선수들이 오는 10월에 전남 해남을 찾습니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가 한국의 페블비치라 불리는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땅끝 해남의 골프장. 올 가을 이곳에서 리디아고, 유에란, 이민지, 넬리 코르다 등 세계 정상 여자 골퍼들이 샷 대결을 펼칩니다. BMW 코리아와 LPGA,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이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해남에서 2025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LPGA 역사상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지역적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30만 달러, LPGA 상위 랭커 68명과 초청 선수 10명 등 7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호주의 해나 그린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최대 6만여 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숙박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은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해남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원주와 파주 등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남겼습니다. 골프 불모지였던 해남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스포츠 무대의 중심지로 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섬 중 60%인 약 2천여 개의 섬이 몰려있는 섬의 중심지인데요. 제6회 섬의 날을 맞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완도에서 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교희 기자입니다. 어린이 20여 명이 둘러앉아 물고기 모양의 자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주머니로 해양 쓰레기 수거 용도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상어, 고래 그런 애들이 다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쓰레기에 거기 몸에 박히면 죽으니까 이걸로 담아서 쓰레기 없애려고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완도 해변공원 일대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섬 그림 그리기 대회부터 섬 걷기 대회, 유명 가수들 축하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섬 치유 푸드존도 마련돼 유명 셰프들이 직접 전복, 미역 등 완도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섬 전체가 아름다워서 치유의 섬을 우리가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널리 홍보됨으로써 정말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특히 섬 주민들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섬의 장점으로 꼽으며 삼터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또 고립과 소멸을 막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문화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통, 의료, 교육 등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 주민들께서 불편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섬의 59.5%, 2,018개 섬이 모여 있는 전남. 목포, 신안에 이어 완도까지 전남에서만 섬의 날 행사가 3차례 열린 가운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개발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섬 주민 트롯 대전과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인 고 진양옥 화백과 그 고인의 아들인 진시영 미디어 아트 작가의 첫 부자 전시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회화를 아들이 미디어 아트로 완성시킨 작품을 비롯해 지난 40여 년의 시간에 넘나드는 예술적인 교감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84년 진양욱 작가가 파리 아트페어에 출품했던 이 작품은 작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0여 년이 흐른 뒤 중견 미디어 아트 작가로 성장한 고인의 아들 진시영 작가는 아버지의 유작을 미디어 아트로 소환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이젤에 걸려있던 미완의 회화는 아들의 손을 거쳐 장르를 넘나들고 세대를 잇는 감동의 서사로 완성됐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평소에 작품을 어떤 스타일로 추구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 보려고.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인 고 진양욱 화백과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첫 부자 전시는 40년의 간극을 잇는 예술적 대화의 장입니다.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표현으로 호남 화단을 대표했던 진양욱 작가의 대표작과 아버지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빛의 미학과 미디어의 언어로 해석한 진시영 작가의 작품이 흔치 않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유작도 아들이 미디어 아트로 퍼포먼스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것은 아마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시고 힐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거점인 영은미술관의 추상미술 작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평면과 미디어 등 20여 점의 전시 작품은 점과 선, 면과 색이라는 조형예술의 4개 요소가 개념과 매체적으로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라는 영령들의 외침을 잊지 않겠다며 5월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생개혁의 길을 잇지 않게 하는 영원한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을 신속히 제정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부터 시작돼 내일 오전부터는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6분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제습기 판매 수리 업체에서 제습기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직원이 전기에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제습기 설치를 위해 벽 패널을 잘라낸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보육대체 교사들이 임금과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 교사지부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서 60여 명의 보육대체 교사가 보육교사들의 병가와 연차,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시군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복지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상주 인력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